우리도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개발하지는 않고 있으며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핵 우산이 철회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의 개발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경제와 기술이 발달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문제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이끄는 군사정권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억제책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사회와 한국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핵무기 기술에 대한 비밀 연구와 개발을 수행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1975년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에 서명했고 이 성명에서 한국은 핵무기의 개발, 보유, 통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협정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함께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비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소문은 이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표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핵무기 개발 시도를 일관되게 부인해왔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에서 사찰을 실시했지만 비밀 핵무기 개발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와 무기기술 확산을 막고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며 나아가 핵무기 보유국들의 군축을 목표로 하는 조약인 핵확산 금지 조약의 서명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이 국제사회에 더욱 절박한 관심사가 되면서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기 개발 문제는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남아있으며 국제사회와 한국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식 핵분담, 나아가 독자적 핵무장까지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를, 김기현 대표는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와 독자적인 핵무장을 촉구했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공동 핵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이어 2023년 1월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직접 핵 보유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핵무장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이러한 뉴스가 해외에 전해지자 여러 가지 반응들이 폭발적으로 등록되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핵무기이긴 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자 현재 러시아에게 침공당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 입장에서 핵무기 자체 개발을 고려하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 될 것이라면서 만약 한국이나 일본이 자체 핵무장에 성공한다면 동아시아에서 작은 냉전이 재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핀란드에서 또한 핵무장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유저도 있었는데요. 이웃나라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하는 상황에서 핀란드를 침략으로부터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핵무기뿐이라는 여론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높은 수준의 핵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스스로 무장할 수 없습니다.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견뎌낼 국력도 아닌데 특히 원전용 핵 연료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과 식량을 해외 수입에 절대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치명적입니다. 현재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용 핵 연료가 사실상 전부이고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이 대부분 수입되고 있고 식량 자급률도 50% 미만입니다. 여기에 군사력도 전술적, 정보적 자산을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꿈의 계획이 언제 실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무기로 무장해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의 우위, 굳건한 한미동맹 등 기존의 귀중한 자산을 활용해 핵무기를 통제해야 할 것이고 핵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개선해 최단 시간에 핵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아무리 이상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에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어떻게든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핵무장은 그런 조건이 형성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당히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대한 비판도 여럿 있는데요.
핵 확산 금지 조약은 핵무기와 무기 기술의 확산을 막고 핵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며 나아가 핵무기 보유국들의 군축 목표를 목표로 하는 조약입니다. 1968년 유엔에서 처음 제안돼 1970년 채택된 것으로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제협정 중 하나로 꼽힙니다. NPT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NPT는 수년간 상당한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한 가지 주요 비판은 이 조약이 핵무기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조약에서 탈퇴하고 그에 따라 핵무기를 개발한 반면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다른 국가들은 조약에 가입한 적이 없고 핵무기도 개발했습니다. 또 다른 비판은 이 조약이 핵무기 보유국들의 군축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정된 5개의 핵무기 보유국이 자체 핵무기를 줄이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고 조약이 군축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비판은 이 조약이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협력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비핵 국가로의 핵 기술 이전을 제한해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비핵 보유국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반면 인정된 5개 핵무기국은 핵무기를 보낼 수 있는 2단계 체제를 연구하기 때문에 차별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핵무기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약의 검토 과정도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검토회의가 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조약의 의사결정 과정이 핵무기 보유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NPT는 특히 핵무기 확산 방지, 핵무기 보유국의 군축 촉진, 핵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협력 촉진, 지속적인 차별 및 검토 과정에 대한 효과에 대해 수년간 상당한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은 중요한 국제협정으로 남아있고 국제사회는 그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